안녕하세요. 예, 세례 차트 교수입니다. 예, 얘는 이날 연상을 간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써놨나 봐요. 그죠? 연상을 가고 나서 이제 이날을 예측한답시고 뭐 신규주 신고가 연상으로 되는 종목은 3연상을 노려본다. 그죠? 써놨죠? 3연상은 안 갔어요. 쭉 무너지다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로 오늘 또 갔네요. 일단 네. 3연상 정도 가고 나서는 몇 년 동안 계속 무너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쫄았는지 연상 정도 가고 무너졌다 해서 상을 또 한번 갔습니다. 이 종목 미노테크의 뭐죠? 섹터가 반도체죠. 자동차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 지워버리고요.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 같은 경우는 0.67 이제 기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하루나 이틀 뭐 오늘 바로 양봉 올라가긴 했는데 60선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게 아니라 60선을 넘었다고 바로 안심할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양봉 음봉 이렇게 나와야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야 이제 얘가 지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 내려가진 않았어요. 다행히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 음봉 나오고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20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돌파하진 않더라도 20선을 이렇게 평행하게만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건 나스닥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큰 관계는 없지만 이 주식 우리가 매매하는 걸로서 그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시작점이 전날의 종가에서 올라가냐, 갭떠서 올라가냐, 갭떠서 무너지냐, 아니면 반대로 종가에서 무너지냐, 개파락으로 무너지냐, 갭상승에서 무너지냐, 뭐 이거에 영향을 좀 끼치는 거지 그렇게 크게 관련 없어요. 미국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뭐 죽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좀 받게 받겠죠. 그건 실질적인 기업들 얘기고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작살나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도 타격이 크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망하면 안 되고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먹을 게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미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면 야 오늘 올해 수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안 보인다 이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 뭐 거의 다 망한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거나 망하기 직전까지만 가도 주식시장에서는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단타는 지옥 끝에까지 가서도 먹고 나중에 무너질 망정 먹고 돌아올 정도가 돼야 단타를 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0.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도 뭐 그럭저럭 구라 한번 치듯 내려갔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종가 근처에서만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할만하죠. 근데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 종가입니다. 종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완전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러죠? 쭉 올라가다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렇게 바닥 만들고 다시 쭉 올라 전형적인 상승장 기본 차트입니다. 상승장 기본 차트인데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60선을 뭐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도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렇게 무너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다.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나름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장은.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이노테크 나름 신기주인데 얘는 연상을 안 가고 연상에서 삼상을 안 가고 쭉 조정하다가 여기서 상한가를 갔는데 삼상이나 오상을 간 애들이 삼상 또는 오상을 간 애들은 몇 년 동안 무너집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얘는 약간 쫄았나 봐요. 바이젠셀 얘는 이거 돌파를 해버렸네. 그죠? 여기 누가 보더라도 얘가 곽철용 자리이면서 그죠? 곽철용 자리이면서 매물대가 센 건데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점프를 해버렸어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프했고요. 점상으로 갔고 그래피 얘는 나름 신규준가 본데 올해 태어났죠. 예, 신규준 소프트웨어랍니다. 예. 삼양바이오 밤은 끝내. 제가 어저께 3연상 노려보세요. 미련 있는 분들 찌끄레 해가지고 3연상 노려보세요. 그랬더니 아래 꼬리가 긴 여기서 나오시는 분은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15% 근처까지 가서 대부분 열의 여덟은 무너지지만
그죠? 무너지지만 가끔 올라가는 애들도 있다. 지금 여기 15%입니다. 여기 13, 14, 15%. 분명히 15% 깼죠. 근데 상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5% 가면은 절대 상 못 들어가 이렇게 방정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확률적으로 열의 8은 못 가고 열의 2은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렵다. 15%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보통은 20, 2, 3%이 정도 상을 갈 놈들은 여기서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22, 3%에서 지지하고. 근데 15%를 갖다가 지지하고 가든 15%를 찍고 가든 이런 경우는 드물다. 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열에 2번 정도뿐이 안 되는 그 드문 경우다. 열의 8은 무너지는 경우다.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올라가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 방정 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얘는 3연상을 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내일부터 무너지든 5연상을 가고 무너지든 한 3년 가까이는 계속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는 원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애들은 몇 년 동안 무너지겠구나 이제 그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얘도 신규주의 난인가 왜 이렇게 신규주들이 많이 갔죠? 핀테크인데 꽤 갔네요.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이노테크 맞냐? 오늘 다 신규주가 갔네. 그러고 보니까 2025년 날짜가 없네. 왜 날짜를 안 적었지? 잠깐만. 보면은 잠깐만요. 신규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적어야지. 예? 코리아 FT. 코리아 FT 다시 돌아갔네. 일단 여하튼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이노테크. 날짜를 안 적어놔가지고 11월 7일이네요. 예. 이렇게 정정을 해놓고, 그죠? 예, 정정해놓고, 그럼 딱 11월 7일 나오죠. 별거 있겠습니까? 예, 얘는 많이 없어요. 별로 따질 게 없는데 신규주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신규주의 난이네요. 예, 얘는 15%네요. 다른 거 모르겠네요. 15. 마지노선이 아이고. 바닥부터는 15%. 좀 세심하게 보게 되네요. 15%부터는 20% 이상 또는 연상도 노려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알 수 있는, 왜냐면 볼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볼 게 없잖아요. 신규주인데 뭘 봐. 봉이 몇 개나 있다고. 그죠? 30개도 안 되는 것만. 그죠? 그러니까 볼 게 없으니까 원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주니까 볼 건 없는데 지금 매물대가 있는 거라고는 요거 하나예요. 그죠? 요거 하나인데 요 위에는 너무 높죠? 여긴 좀 너무 높아요. 여기까지니까 너무 높으니까 3연상을 가야 갈 수 있으니까 못 가니까 하지만 내일 시초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는 연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갭을 많이 떠야 돼요. 그래서 바닥부터 가면은 여기 그죠? 그다음에 15%부터 가면은 연상가 20%나 아니면 20% 이상의 큰 상승, 그러니까 연상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이노테크. 그다음에 얘는 점상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을 그냥 여기하고 여기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지나쳤는데 이런 거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얘도 시간 하니까 안 맞네. 얘도 이노테크도 이제 그냥 15%까지만 봐야겠네요. 그죠? 15%까지. 근데 내일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규주는 상황이 막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바이젠셀은 시간 단일가도 28만 8천 그리고 분봉 일분봉 상으로 봐도 강상이죠. 이런 거는 한 방이 있는 거예요. 한 방이 있으니까 점상인데 무너지기도 쉽지만 한 방도 있는 애입니다. 뭐 아니면 도식인데 그럼 다음번 매물대 어디냐? 15% 정도 15% 이상 되죠. 이런 거는 얘도 마찬가지네요. 똑같네요.
예, 똑같이 써야 되네. 바닥부터 15%, 15%부터는 20% 이상의 큰 상승 또는 연상도 노려보세요. 예,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방금 얘 이노테크랑 좀 같은 상황이에요. 얘도 근데 그 뭐죠? 신규주는 아니지만 얘도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좀 뭔가 조금 보이죠? 예, 조금 보여요. 그래서 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여기도 그렇고요. 털어먹은 듯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번 쏠 수도 있다. 예, 한번 쏠 수도 있다. 그 연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자동 로스를 걸어놓으면은 여러분들 뭐 크게 피해는 없으니까 자동 로스를 꼭 걸어놓으세요. 기본입니다. 자동 로스는 얘는 하루 만에 물량을 크게 받고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어제가 더 많았죠. 그래서 상승을 크게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엄청난 큰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중간상이고요. 더군다나 올해 태어난 애고요. 이것저것이 없어. 이력서가 없어. 그래서 얘가 유능한 사원인지 뭐 그저 그런 사원인지 평 사원인지 몰라요. 성격이 어떤지 뭐 학력이 뭔지 몰라. 이 몇 개 분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얘 신규주인데다가 신고가니까 보통 이런 경우 요새 많이 걸리죠. 요즘 신규주의 난이라서 신규주가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규주의 신고가는 당연히 15에서 18%까지 보시고 미련이 있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 남겨 놓으시고 연상도 노려보세요. 예. 얘는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양바이오팜 한번 3상 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몇 년 동안 무너질 수 있는데 이제 딱 다른 거 없어요. 예. 신규주 3연상은 뭘 노린다? 예, 5연상을 노린다. 5연상을 노린다. 예, 끝입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거듭돼서 얘기하지만 3연상을 갔든 5연상을 갔든 예, 그 이후로는 몇 년 동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상장하자마자 뭐 7연상을 가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있지만 아시죠? 예. 열에 8이냐 10에 2이냐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없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실제 기업하고 좀 다릅니다. 예.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노타 저번 달에 태어났네요. 핀테크랩입니다. 예. 뭐 핀테크 섹터가 뭐 가봤자 뭐 그냥 그럴 텐데 얘도 시장 12만 분봉으로 보면은 종가상이죠. 얘는 이제 그냥 무너진다고 보는데 그냥 무너진다고 보는데 매물대라고는 요 두 개 있거든요. 5%, 10%. 그죠? 근데 그럼 결국은 여기서 무너지냐 그 차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일 시초에 갭을 많이 뜬다면 분봉을 보지도 않고 3분의 2를 그냥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20% 이상의 큰 상승을 노려보세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러죠. 갭을 많이 뜨면은 일단 버리고 봐라. 근데 전형적인 얘가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런 애들은 갭을 많이 뜨면은 지금 얘 얘네 글자들 다 어디 갔냐? 바닥부터는 15% 이상 갭을 뜨면 20% 이상을 노린다. 그죠? 오히려 갭을 많이 뜨면은 더 많이 노리라고 돼 있죠. 얘 바이덴셀도 마찬가지인데 글씨가 없어졌네. 그죠? 얘도 여기 있구나. 바닥부터는 15%. 갭을 많이 뜨면 예전엔 제가 무조건 일단 버리고 보세요. 3분의 1을 버리고 보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얘기가 다르죠. 바닥부터는 15%. 갭을 많이 떠서 15%부터는 20% 이상의 큰 상승 또는 연상을 노려보세요. 말이 평소에 얘기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리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어떤 거는 갭을 많이 뜨면 무조건 3분의 1을 버리세요. 이런 자리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거는 갭을 많이 뜨면 한번 큰 상승도 한번 노려볼 만 하겠네.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 자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이렇게 전체 차트를 보면서 아 그러네 이렇게 좀 아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그게 눈에 띕니다. 예. 말로 설명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말로 설명을 해도 되긴 되는데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과 깨우치는 건 좀 달라요. 외우는 거는 중간에 깜빡깜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깨우쳐 버리면 아닙니다. 일단 눈을 보고 깨우치는 게 좋아요. 이제 구구단 같은 뭐 그런 걸 외우듯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가 두 개 모였 이가 세 개 모였을 때 예를 들어 그죠? 더하기 보면 그 일반적인 사람은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연산을 하는 사람도 있죠.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은 2, 1은 2, 2, 4, 2, 3, 6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깨우친 사람들은 2가 3개면은 굳이 구구단 그 음악 자체를 떠올리기도 전에 2, 3개, 6 그냥 이렇게 깨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3개니까 다행이지. 2가 예를 들어서 10개야. 그러면 2, 1은 2, 2, 2, 4 이렇게 10번까지 가려고 그러면 주식 우리 단타 칠 때는 물론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단타 칠 때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우치고 빨리 외우는 것보다는 좀 깨우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답변을 드리겠지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외운다고 될 일도 사실 아니에요. 그죠? 예. 한자 보면 그렇죠. 한자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죠. 계속 공부를 해야 이제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날 다 외웠답시고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해버리면 서서히 조종이 된다. 왜 사람의 뇌 능력을 조종이라고 표현하네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죠? 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능력치 데이터를 조정을 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주식에 너무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방송하고 막 남한테 설명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본인 매매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죠?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22평선 매매, 22평선 돌파 매매는 꽉 잡겠다. 아니면 전저점 돌파, 아니면 곽철용 자리 매매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꽉 잡겠다. 이렇게 한 자리만 깨우치셔도 돼요. 다른 걸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까지도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지수가 오늘 2.49까지 올라갔으니까 내일은 좀 요렇게 조정을 하러 하는 게 괜찮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하고 쭉 뽑아주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뽑아주면 좋은데 그 20선까지 이렇게 다면은 좋은데 뭐 제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봐서는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바라기엔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조정 확률이 크거나 도지성으로 양봉이든 음목이든 도지성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좀 흔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되 금요일이 아니니까 하시되 오늘 시초부터 엄청 무너지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 들면 들어가셨던 종목까지 다 튀어나와서 바로 이제 관망 모드로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매매도 조심조심 하면서 또 내가 이거다 싶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너무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초에 여러분의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셨다고 해서 고집 부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장이 좋을 것 같았는데 자꾸 여기 손절하네. 두 번이나 손절했네. 내가 오늘 무조건 본전은 찾아야겠다. 아니면 익절로 끝내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한두 번 했는데 자꾸 손절나고 지수가 생각만큼 위로 못 뻗네. 그러면 오늘 아닌데 내가 괜히 덤볐구나. 일단 관망해야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다음 날, 다음 주 거기다 그 크게 수익을 내면 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막 달려들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 쉬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